여러분은 돈을 왜 버시나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끔 공연장 가서 소리도 지르고 저축도 하고 뭐 이런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에 저는 그 두 가수의 눈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가 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오마이걸의 아린도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왜일까요? 대면 공연에서 팬들이 막 함성 질러주고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작년에 에스파는 데뷔하고 제 앞에 관객 있는 거 처음 봐요 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코로나 시대의 신인 가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박수 치고 소리 못 지르던 그 공연장 이제 달라지거든요. 어떤 공연들이 출격 대기하고 있는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출연료를 모아서 언제 158만 원을 만들지. 그래요. 열심히 빠졌습니다. 모아야 아낀다고 했는데 요즘 공연장에서요. 공연장에 내가 열리기만 해봐 티켓 다 사버릴 거야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떼창되고 그쵸 함성되고 지정좌석제도 풀린다고 하는데 공연계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는 300명 이상 그 관객이 있으면은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제한이 완전히 풀렸죠. 그래서 이제 인원에 상관없이 뭐 장소나 어떤 그 제약이 상관없이 공연을 열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서 공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좌석을 한 자리씩 띄어앉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띄어앉는 맞아요. 그런 좌석 배치도 이제는 뭐 의미가 없게 됐죠. 이제 모두 앉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TS 공연에서 선보이기도 했었던 소위 클래퍼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함성을 지를 수 없으니까 박수를 치는 네. 어떤 대안적인 그런 도구들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탠딩석이 돌아왔다. 아, 스탠딩은 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스탠딩 할 수 입석이죠, 있는 입석. 공간. 그렇습니다. 입석인데 되게 비싸잖아요. 원래 기차나 뭐 이런 거는 입석은 싼데. 입석은 왜 통일호가 생각날까요? 아하, 통일 새마을 무궁화. 그래요. 어쨌든 온라인 콘서트. 모든 네. 종류의 제한이 사실상 이제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연하는 분들이나 팬들 모두 그동안 내가 갈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좀 해소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그럼요. 이게 사실은 만난다라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다. 저는 두 가지 크게 키워드로 보자면 직접 본다, 맘껏 소리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언택트라는 뭐 기발한 말도 등장을 했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앞당겨지기도 했고요. 또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그런 포맷 때문에 또 플랫폼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사실은 그런 발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K-팝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전 세계 산업에서 조금 더 이끌어 나가는 위치로 격상시킨 측면도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는 우리가 소리로, 음원으로 혹은 어떤 이미지로만 전달될 수 없는 그 현장의 기와 기의 사실 만남이죠. 그런 것들 사실 공연장 가면 이렇게 정말 그 성냥개비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스크린을 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그 가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집에서 보는 게 제일 잘 그럼요. 보입니다. 그 TV가 줌으로 가장 가까이 당겨지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업계가 이제 살아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대규모 공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장기 공연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투자 대비 사실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요원했었는데 일단 관중을 풀로 채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용, 소위 말하는 투어용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연형 가수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K-팝 가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스테디움이나 뭐 아레나나 이런 공연들 그리고 해외 투어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사실은 음반 수익보다는 여기서 거두어내는 수익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그와 연계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팬 사인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별다른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경제 어떤 수치로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BTS 네. 예,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저번에 뭡니까 그 더시티의 라스베가스 공연이 4번만 해서 뭐 1,400억 뭐 이렇게 벌었다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네. 이거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과지만 그런데 조금 더 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지금 분석하는 쪽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온라인 공연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대비 30% 이상을 저는 미니멈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렇게 대충 계산해봐도 50%에서 60%까지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요. 네, 좌석의 차이도 있고 스탠딩석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횟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뭐 코로나 발생 이전에 최소 뭐 40% 이상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만 돼도 대박이죠.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는 이제 상수로 같이 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건데 온라인이라는 기술은 이제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이 K-팝 산업이나 대중음악 산업의 한 부분이 이미 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획사나 이런 기획하는 공연을 기획하는 측에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런 이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TS 얘기 나와서 그 생각이 나네요. BTS 앨범도 나오죠. 좀 이따. 그렇습니다. 6월 네. 11일하고 이미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아직 음반은 안 나왔지만 이게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합니다. 정규 음반은 아닌 정규 거죠? 음반은 아니고 앤솔러지라고 해서 네. 그간의 BTS의 커리어를 정리하는 일종의 베스트 앨범 겸 뭐 새로운 형태의 뭐 리패키지 같은 느낌이 앨범이 될 것 같은데 신곡도 3곡 포함된다고 해서요. 일단은 신곡에 대한 갈증은 이제 그 정도로 달래야 할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요. 프루프 제목이 그렇죠. 프루프입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어떤 노래가 들어있을지 오늘 BTS 색깔을 입으셨어요? 뭐 티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나네요. 그래요. 또 주목할 만한 우리 가요계 공연 네. 일정 어떤 게 있나요? 일단 K-팝 중에서는 트와이스가 이미 사실은 성공적으로 미국 공연을 마쳤는데 이제 다시 앵콜 공연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US 투어, 미국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4세대 즈즈즈라고 하는 K-팝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 좋아하시는 그다음에 에이티즈, 그다음에 더보이즈 이런 팀들이 지금 모두 전미 투어를 계획 중에 있고요. 뭐 많은 또 로컬 도시들을 다니면서 또 K-팝의 또 위용을 뽐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콘도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일본 갔다가 일정이 그렇게 쭉쭉 잡혀 마지막에 있죠? 이제 미국으로 네. 그 미국 특히 LA죠. LA 스테이플 센터와 네 거기 이제 박람회 여는 네 그 어디죠? 네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에서 약 4일에서 5일 코로나 전에 5일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다시 오프라인으로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K-콘 분위기가 어떨지 요걸 보면 앞으로의 공연 상황도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대단할 같은데 것 같습니다. 5월 하면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들 관련 행사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린이 공연들도 주목할 만한 게 있죠? 네, 그 우리나라 가족 뮤지컬 중에 최장수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1989년도부터 공연이 되고 있는 89년이라고 하면 일단 번개맨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반쪽이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네, 반쪽이전이라는 네. 이제 창작 가족 뮤지컬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꼭두각시 마당놀이 형태로 해석한 전통 가족 뮤지컬입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장에서 이제 계속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경기도 극단에서 어린이 연극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에 아직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이 연극에 사실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연극은 사실 8, 90년대에 많이 인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축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경기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아마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도 나요. 극장식, 레스토랑 이런 거 네.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주일 선생님 생전에 초원에 여기서 가까운 자 부모님 세대 공연들 중에는 아마 나훈아 씨 콘서트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것 네, 같아요. 뭐 부모님 세대를 취향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일단 생각해 보면
나훈아 씨 뭐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요계 핵폭탄이 떨어졌죠. 임영웅 씨의 새 아우, 앨범이 나왔죠. 난리 났어요. 게시판에 지금 모든- 노래 틀어달라고. 지금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죄송해요 임영웅 씨가. 여러분. 저희는 노래를 틀어드리는 시간이 야, 없답니다. 임영웅 씨 신곡 안 나가나요? 네. 임영웅 씨가 이제 네. 신보 발매 기념 공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문세 네. 씨 또 공연의 강자죠. 그리고 포레스텔라. 예. 또 이 팀도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아마도 좀 중장년층 또 어덜트 컨템포러리 음악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찾아보시면 기획전 이벤트도 많다고 합니다. 모두 챙겨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올게요. 발전.